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제 개인적으로도 원래부터 존경해 왔던 분이기도 하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대한민국 건국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건국사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며 우리 국민에게는 놀라운 선물 같은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지 않았다면 아마 스탈린과 김일성에 의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았겠습니까? 공산화된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역시 탈한반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1975년 베트남이 완전 공산화될 때 국민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대한민국 건국이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과 김구 선생에 대해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쇼킹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김구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결국 반대 입장에 섰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을까?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왜 힘을 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 그렇게 훌륭하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는 반대편에 섰던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막연히 마음의 우상처럼 존경하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재동 목사님이 쓴 책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1950년 6.25 남침으로 250만 명을 죽이고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테러, 1987년 11월 칼기 테러, 2002년 6월 연평도 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그리고 핵실험이 이르기까지 60년간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도발해온 반국가 단체가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게다가 김재동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100만 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이고 또한 현재 20만 명의 아무런 죄가 없는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강제 노동, 강제 낙태, 생체 실험, 무자비한 고문과 함께 끔찍한 공개 처형을 자행하고 있으며 2,400만 주민 모두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반민족적인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소련 공산당도 1990년대 초에 망했고 지금 현재 북한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여전히 지금도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 북한 공산당의 실체를 1940년대에 활동하던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산당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공산당과 함께 하면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 하셨던 것처럼 목숨 걸고 공산당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일본은 드러난 악의 나라였다면 공산주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던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실체를 김구 선생님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라는 그 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감춰진 악을 김구 선생님이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은 김구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거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유토피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좌우 합작 정책을 주장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 공산화된 남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김구 선생님은 우리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공산주의 노예가 되도록 방관한 자였거나 공산주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긴 역할을 한 존재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김구 선생님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나 문학에서나 역사계에서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김구 선생님은 민족을 사랑하고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논하게 될 때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였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재동 목사님은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투사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공산주의와 목숨 걸고 투쟁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입니다. 1947년 12월 1일 김구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주장하는 정부는 결국 내가 주장하는 정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단독 정부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 내용은 이호 목사님도 그의 책 2013년도에 출간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209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구는 이승만 편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2여일이 지난 1947년 12월 22일에는 김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의 정부 수립 노선을 지지하지 않겠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48년 1월 25일, 8월 15일이면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불과 건국되기 약 7개월 전의 일입니다. 김구는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유엔 감시하에 수립되는 정부가 중앙정부라면 38선 이남의 하나에 실시되는 선거라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추진하는 총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월 26일 하루 만에 김구의 주장은 또다시 뒤집히고 맙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남북의 현재 상태로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으므로 두 나라 군대가 철수한 후에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애매하게 갈팡질팡하던 김구는 김일성이 주최하는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반대를 합니다. 김일성에게 분명히 이용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4월 19일 김구는 북으로 향합니다. 그 회의에서 김구는 56개 좌파 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미군 철수와 대한민국 건국 반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왜 김구는 그토록 갈팡질팡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일관되게 애국의 길을 걸어온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변심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추측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설마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 위키백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가결합니다. 그런데 1948년 3월 1일 김구 선생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죠. 초대 대통령은 나의 숭배하는 선배인 이승만 박사를 추대하나 남한 단독 총선거에는 불참한다. 일평생 일관되게 애국의 길을 걸어온 김구는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일 널리 알려진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에서 보낸 두 사람의 간첩 서영희와 성시백에게 공작당했다는 설입니다. 김재동 목사와 이호 목사는 그들의 책에서 동일하게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김구의 추종작이었던 조경환의 증언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김구는 처음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영희가 나타나 남북한을 통틀어 총선거를 하면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실 텐데 무엇하러 이승만이 주도하는 남한만의 선거에 참여하려고 하십니까? 김일성도 김구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집요하게 설득하는 바람에 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김구를 설득하려 했던 서영혜의 말은 거짓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6년 2월 8일에 북한은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정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총선거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할 때 김일성은 거부하고 유엔 선거 계획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일성은 남북 총선거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애를 통해 남북 총선거를 하여 김구를 대통령으로 세우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구는 그 말을 순수하게 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구는 그러한 정세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영의 공작에 의해 김구는 1948년 4월 19일 북한을 방문하여 4월 3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른바 4.30 성명에 서명을 합니다. 이 성명서를 시작으로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끝까지 방해하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구가 변심하게 된 배경에는 서영애뿐만 아니라 성시백이라는 간첩의 공작 또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성시백의 김구 공작에 대해 다음같이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연석 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단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 분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 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북한은 성시백을 스파이 전설, 리아르트 조르게 그 이상이라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성시백 자녀들은 극진히 대접을 받았고 김일성 대학 총장도 했으며 북한에서는 여전히 성시백의 공로를 인정하고 기념비까지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민족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루어오신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을 통해 김구가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와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김구 역시 그 대세의 흐름에 포함되어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 대한민국 건국은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통해 건국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범하게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을 탄 것이 아니라 비범하게 공산주의 실체를 파악하고 반공을 홀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승만, 고독하게 그 부름에 쫓아 순종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승만이 귀하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비록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받아들이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는 이미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외롭게 투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 건국에 쓰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과 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이승만처럼 비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